자, 미국 국채 가격 소폭 상승, 투자자 2분기 GDP 주목. 자,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금리가 살짝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최근에 지금 채권 시장에서 조금씩 이상 현상이 일어난 게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 물가가 뛸 것 같기 때문에 국채 금리 역시 뛸 것 같다. 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반영이 되면서 채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살짝 소폭 내려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자본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그동안 민주당 수혜주에 있던 자본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 공화당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했고 소형주, 러셀 2000 얘네들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본이 지금 민주당 수혜주에서 공화당 수혜주로 움직이고 있다.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또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죠. 기업들 실적 발표로 지금 시장의 또 무게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면서 해리스가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실적 발표에 또 무게추가 이렇게 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실적 발표랑 2분기 GDP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자, 미국은 중소형주로 몰리는데 한국은 잠장. 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는 빅테크에서 중소형주, 러셀 2000, 뭐 다우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는데 한국은 왜 금리 인하 수혜주, 기대주 여기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 한국은 왜? 항상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뭐 유동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상승이라던가 하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가는데 어떤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자본이 유입이 됐어. 그러면 100억 달러가 유입이 되는데 누구부터 들어갈까? 누구부터? 일단은 가장 바구니가 큰, 바스켓이 큰 대형주 위주로. 뭐 종목을 대형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켓을 대형 마켓. 항상 큰 놈 먼저 가고 나머지 신흥국들, 나머지 조금 안 좋은 이런 바스켓들. 이런 곳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순서상 오지 않았다. 라고 보시는 것도 맞고, 자, 한국이 왜 아직 소형주로 왜 몰리는데 한국은 왜 잠잠할까? 아직 금리 인하 나오지 않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론 형성되는 건 맞지만 한국이나 나머지 신흥국 시장에 지금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없다? 트럼프 트레이드 금리 인하 맞아요. 금리 인하 할 가능성 높고 연준이 9월달 금리 인하 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해리스가 당선이 됐던 자본은 어디로 움직인다? 어디로 모인다? 미국으로 모인다. 그럼 당연히 미국으로 자본이 모이고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좋다? 소형주들이 좋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소형주들이 오르겠죠. 근데 한국에 지금 자본이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한국에 몰릴 수 있는 자본 상황이 지금 상황이 되지 않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미국 증시에는 자금이 모이면서 소형주들로 갈 수 있겠지만 한국에는 지금 유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수출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좀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환율이 뭐 높아져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던가 매력적이라던가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던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지금 당장 한국에는 소형주로 몰리기는 힘들다. 유동성이 넉넉하지는 않다. 자, 테슬라 실적 예상 미달 시간 외에서 4% 급락. 테슬라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기차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보고 오늘 테슬라 얘기 좀 해드릴게요. 테슬라 얘기 좀 준비를 했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안 좋고 주가 빠진다 그래서 안 좋게 보면은 된다 안 된다? 테슬라는 안 좋게 보면 이제 안 된다.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이런 그 호재들, 그리고 테마주들, 이런 정치 테마주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무조건 나쁘게 보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 뷰를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AI로 접근을 하던, 뭐 로봇으로 접근하던, 뭐 무인으로 접근하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테슬라는 단기적으로도 괜찮다. 테슬라 실적 부진했고,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다. 뭐 테슬라가 실적이 부진해서 하락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 장세가 일어났다. 자, 이번에 실적 발표 중에 가장 중요한 실적 발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GM이랑 코카콜라입니다. GM이랑 코카콜라 실적을 보면은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을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경제 상태가 어떤지, 소비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실적 발표가 GM이랑 코카콜라예요. 그래서 GM이나 코카콜라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 올렸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왜 그럴까? 일단 GM, 전 세계 자동차 수출. 수출량이 줄었어요 라는 뜻은 글로벌 국가들이 소비를 조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차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네요.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죠. 그리고 코카콜라 거의 뭐 코카콜라는 필수제지. 무조건 마셔야 되잖아. 무조건.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물론 경기에 따라서 매출이라든 이런 것들이 불황을 타길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무조건 마셔야 되는 코카콜라. 전 세계 다 수출하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코카콜라 소비까지 줄였다 그러면 소비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서 GM이나 코카콜라 실적은 얘네 종목만 중요하거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라던가 경제 상황이 어떤지, 소비는 어떤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GM 실적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기업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괜찮을 거다 아니면 나쁠 거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번 2분기까지는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3분기부터는 살짝 깨질 수도 있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2분기 때 미국 기업들 실적 좋게 예상을 하면 됩니다.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이 좋게 나왔고 근데 주가가 6% 급락했죠. 왜 그랬죠? 앞으로 향후 3분기에는 조금 안 좋아질 거예요. 향후 가이던스를 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안 좋게 발표했어요. 왜 그렇게 안 좋게 발표를 했냐? 이자가 높기도 하고요. 금리가 지금 높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신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업체들 안 팔리니까 딜러들도 그렇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그럼 GM의 수익 마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라는 얘기를 쓱 하니까 주가가 6% 급락합니다. 자, 코카콜라 한번 가볼게요. 코카콜라 어땠을까? 실적 좋았습니다. 북미에서 판매 가격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어요. 그 뜻은 미국인들이 소비가 괜찮구나. 아직까지 괜찮구나. 대신 이제 코카콜라 CEO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하위권 조금 소득층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비가 좀 줄어들었다. 그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코카콜라의 매출이 좋다는 거는 아직까지 콜라를 줄일 정도의 소비가 꺾이거나 힘든 상황은 아니구나. 괜찮구나. 그래서 중상위권 위의 사람들은 소비 아직까지도 괜찮고 대신 저소득층 위주는 조금 힘든 상황이구나.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딱 봤을 때 서비스업은 괜찮지만 제조업이나 주택 경기나 부동산 시장은 안 좋구나. 그래서 특정 계층, 특정 분야에만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구나. 자, 알파벳도 괜찮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엔비디아 발표되나요? 엔비디아 또 좋게 나오면 엔비디아 또 쏠 겁니다. 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또 빅테크 관련 기업들 다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기축,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시장에서 딱 안정감 있게 확답을 주려면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딱 확정이 돼야 됩니다. 최종 확정이 돼야 정치적인 이런 불안감들,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 민주당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6월달 기존 주택 판매 전월 대비 5.4% 하락, 주택 가격 역대 최고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 그러면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택 시장 요거 회복하기 힘들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차원하면서 버텨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 자, 처음으로 뒤집혔다. 상승. 해리스 44%, 주춤 트럼프 42%. 자, 거의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신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아니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낸시 펠로시 누님도 그렇고 힐러리도 그렇고 이런 미국에 있는 조금 내놓으라는 이런 정치인들 그분들이 다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해리스가 이제 바이든 다음 바톤 터치를 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든 정치 후원금을 이제 해리스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계좌를 같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3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리스가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패를 좀 뒤집을 수 있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카드는 미셸 오바마 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후원금도 모으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도 해리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여론몰이를 시작할 걸로 봅니다. 자, 엔화 7주의 최강세 155엔도 무너졌다. 슈퍼엔저의 끝이 보인다. 지금 엔화 가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엔저가 계속해서 160엔대까지 떨어졌다가 일본 정부가 이제 들어갔죠. 개입이 있고 난 뒤에 155엔도
뚝쭉 올라가면서 엔화가 강세로 들어가고 있는데 요거 기사 보시면 뭐를 암시한다? 엔화가 강세로 돌고 있네. 아,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겠다. 이게 뭘까? 엔화 강세 이퀄 산책 치지직님. 미국의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나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요거를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9월달 금리 인하 아직까지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저는 트럼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압박하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아직 높다. 9월달. 자, 금감원 예치금 이자 경쟁 5대 거래소 긴급 소집. 아마 빗썸에서 예치금을 4% 때린 것 같아요. 저는 좋게 봅니다. 빗썸이든 뭐든 경쟁을 붙어서 우리한테 예치금을 더 준다는 거는 긍정적인 일이지. 근데 요거 뭐 4% 다시 철회했다고 하더라고요. 2%대로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치금이야 이렇게 경쟁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거는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사실상 저는 뭐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자, 비트코인 매거진 CEO 해리스 캠페인 측과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논의 중. 자, 27일날 트럼프 비트코인 대규모 컨퍼런스 참석해서 연설하죠. 근데 여기에 해리스까지 등장해.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될까? 해리스까지 등장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우상향할 가능성은 높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 해서 뭐 상승장으로 전환이 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해리스 관련된 또 밈코인이 카마라고 그게 막 떡상을 하고 있죠. 50%막 폭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아마 만약에 해리스가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설 들어간다, 배정이 된다, 그러면 얘도 살짝 또 올라갈 가능성. 사란 얘기 아닙니다. 단타치란 얘기 아니에요. 그것만 딱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27일 날.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코인이슈 저놈이 말했던 저게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XRP. 리플 1달러 향한 상승 준비 중 고래 축적 강화 SEC 소송 합의 가능성 뭐 SEC랑 리플 소송 이번 연도 나올 가능성 높게 봅니다. 저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뭐 가격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겠죠. 근데 뭐 2018년도 전고점 5,000원을 넘는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다는 거. 많이 가도 한 2배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자, 시티은행 코인베이스 투자 등급 및 목표가 상향, 규제 환경 개선에 이더리움 ETF 영향. 코인베이스 주가가 아마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서 만약에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블탑이 나온다,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 저는 코인베이스도 좋게 봅니다. 더블탑이 나오면 코인베이스도 다시 더블탑을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우상향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코인이슈님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는데 어차피 코인베이스도 가격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비트코인 사는 사람도 코인베이스 살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작년 기준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2배 가까이 올랐을 때 코인베이스는 3배 올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미국 증시에 포함 코인베이스가 또 변동성이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비트는 오르는데 코인베이스 혼자 떨어질 수도 있지. 왜? 얘네만의 또 악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리스크들 감안했을 때 코인베이스 담는 것도 저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미국 주식 담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입이 계속해서 나오다가 첫 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유출이 나왔는데 이거를 기관들이 던졌다 빠져나갔다 라고 보기에는 힘들어요. 요게 왜 유출이 됐을지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관들이 왜 비트코인을 ETF를 살짝 던졌는지 그거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유출됐다 그래서 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 중요한 지표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24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표 발표되고요. 25일날 GDP 발표됩니다. 1.1% 중후반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소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1% 중후반대 좀 괜찮게 봅니다.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근원개인 소비 지수 PCE 지표 요거 중요하겠죠. 입전율보다 아마 낮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근원개인 소비 지출 31일날 유로존 CPI 2.6% 그래서 연준 금리 결정 8월 1일날 요거 중요하겠죠. 잭슨홀 미팅 9월달에 금리 결정해서 금리 인하할지 안 할지 힌트를 줄 겁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저는 좀 높게 봐요. 금리 인하 갈 가능성 높다.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농고용지표 실업률 8월달 초 요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8월 1일, 2일 고용지표 금리 결정 요게 8월 첫째 주 시장을 판가름하게 될 겁니다. 중국 PPI 8월 9일날 발표되고요. 그래서 8월 초까지는 중요한 지표들 다 끝난다는 거.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코카콜라, 뭐 GM, 아니면 구글,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경매 입찰 있었는데 2년물짜리 잘 팔렸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발행금리 낮게 책정이 됐고 오늘 5년물 700억 달러. 요것도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5년물 정도는 단기 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7년물 그래서 5년물, 7년물 이번 주에는 크게 걱정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20년물, 30년물 있었다. 그러면 골치 아플 수도 있었죠. 안 그래도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채권 매도량이 나오고 있는데 장기 국채 안 팔릴 수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단기 국채가 이렇게 입찰 예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증시는 민주당 수혜 종목에서 공화당 수혜 종목으로 지금 순환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다.